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자진해서 핵 개발을 완전 포기하든지 아니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파괴당하든지 선택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기념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로 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년층을 돌보는 양로원이나 간병 인력 부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믹 액션 영화 하이파이브가 미국에서도 6월 20일 개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자진해서 핵 개발을 완전 포기하든지 아니면 벙커버스터 등 폭탄 세례로 파괴당하든지 선택하라는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5년 만에 중동 전쟁에 군사 개입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수일간 화전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패권이 걸린 역사적인 결단을 내릴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미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며 35년 만에 중동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지 수일 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쟁의 경우 마지막 몇 초 전에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일주일 내인 수일 안에 매우 큰 게 올 것이라며 최종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연속으로 개최한 백악관 시츄에이션룸 상황실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최종 명령은 테헤란이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유보한다고 밝힌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펜타곤과 미군 주의부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파괴와 이란의 반격을 분쇄하기 위한 전방위 폭격 등 군사 옵션들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단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이 내려지면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해 3,300여 마일 떨어진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3만 파운드짜리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 등 2발을 싣고가 투하되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은 지하 300피트 이상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 건설해 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수년간 후퇴시키는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중동 지역의 전쟁 단합 보여주는 항공모함 세척과 그 전단들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고 두 번째 항모인 니미츠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세 번째 항모 포드호까지 합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주둔 미군 4만 명 가운데 카타르에 있는 미 중부군 중동 현지 사령부 등 10,000명 병력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스스로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며 완전한 핵개발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벙커버스터 투하를 최종 명령하기 수초 전이라도 마지막 협상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외교 해결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휴일로서 또 기념일로서의 그 의미와 인식이 엇갈리고 백악관의 공식 선포가 없는 가운데 반반 기념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의견이 분분한 준틴스 기념일, 안혜렌 기자가 그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처음 맞이하는 준틴스,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준틴스는 1865년 6월 19일 마지막 남은 노예들이 텍사스 갈베스턴에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리며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우체국, 법원 등 연방 공무원은 이날 유급 휴무를 보장받으며 휴일을 쓰지 못할 경우 대체 휴일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는 그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직원에게 준틴스 당일을 반드시 휴일로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민간 기업 중 39%만 준틴스를 유급 휴일로 제공했으며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도 41%가 이날 휴무를 시행했습니다. 반면 빅테크와 금융권은 준틴스를 휴일로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직원이 쉬는 정책을 발표했고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도 이날 휴무를 실시해 직원들이 온전히 기념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유급휴일을 적게 주는 중소기업이나 소매업계는 여전히 절반가량만 준틴스를 휴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의 의회에서는 준틴스를 영구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으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휴일로 공식 인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금지되면서 백악관은 올해 어떤 공식 행사나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에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준틴스 콘서트가 열리고 부통령과 아티스트,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준틴스가 단순한 기념일에서 확실한 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공휴일로서의 제도적 정착뿐 아니라 6월 18일이 왜 중요한가에 사람들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역사적 이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피난민 수속 중단, 임시 체류 종료와 불법 이민 단속이 실시되면서 양로원이나 간병 인력 부족 사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널싱홈 간병 스텝이나 가사 도우미들 가운데 30%, 가정 방문 간병인들의 41%가 외국 태생 인력들인데 상당수는 잠적하고 있다며 노년층 케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설 현장과 농장, 식당, 호텔, 청소 등 못지않게 노년층 케어 업종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로원과 요양원, 가정방문 간병인들 가운데 외국 태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노년층 케어 업종의 인력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피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해 신규 인력 공급이 어려워졌고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이민 신분이 없는 경우 대거 잠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널싱홈에서 일하고 있는 하우스키핑, 즉 가사 도우미들의 30%는 외국 태생 인력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간병해주는 홈헬스 에이드들 가운데 41%가 외국 태생 인력들로 나타났습니다. 널싱홈에서 건강관리 보조원들의 22%도 외국 태생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스널 케어 보조원들의 28%는 외국 태생 인력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년층 케어 인력들의 상당수는 피난민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중미 출신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망명 허용을 사실상 중단해 신규 인력 공급선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시 체류 허가인 패롤과 임시 보호 신분 TPS를 모두 종료하고 있어 2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년층 케어 인력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CHNV라는 패롤 임시 체류 허가를 종료시키고 쿠바, 하이티,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30만 명에 대해서도 TPS를 종료시키고 역시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이미 노년층 케어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 출신국 임시 체류자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여파로 스스로 잠적하는 이들도 계속 늘어나 외국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온 미국의 3D 업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업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공관에서 전격 중지시켰던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근 한 달 만에 재개합니다. 국무부는 18일 한국 등 해외 공관에 보낸 외교전문을 통해 지난달 말 일시 중지했던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즈니스일로 5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밝혀 6월 24일자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재개하면서 엄격한 SNS, 소셜미디어 정밀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SNS 정밀 심사 지침에 따르면 F 유학생 비자, M 직업학교 비자, J 교환연수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신규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은 물론 현재 수속 중인 사람들, 인터뷰를 이미 했더라도 아직 승인받기 전인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SNS를 정밀 심사하게 됩니다. 모든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퍼블릭으로 공개 설정해야 하며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 영사들은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의 SNS에서 반미, 반유태 표현이나 태도, 하마스 등 테러단체 옹호 또는 지원 등 미국의 적대적인 포스트가 있는지를 중점 추적하게 됩니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 놓고 있어도 정보 제공 거부로 간주돼 유학연수 비자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미국의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반면에 테러단체 옹호와 지원, 반유택의 표현을 한 것으로 포착되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후에 비자를 기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재개하게 되지만 엄격한 SNS 정밀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당한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등 해외 공간에서 미국 영사들이 SNS를 정밀 조사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됐고 이전보다는 적은 유학연수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SNS 정밀 심사로 유학연수 비자 수속이 대거 지연되고 기각률은 높아져 미국의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신 통계인 2023년도에 F 유학생 비자는 47만 2,300여 명, J 교환연수 비자는 34만 8,700여 명에게 발급했으며 그중 한국 출신들은 유학생 17,930명, 교환연수생 13,600여 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코믹 액션 영화 하이파이브가 미국에서도 6월 20일 개봉합니다. 장기와 함께 초능력을 이식받았다는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연기파 배우들의 짜릿하고 시원한 코믹 액션이 영화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며 버라이어티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믹 액션 영화 하이파이브가 북미 지역에서도 6월 20일 개봉합니다. 과속 스캔들, 써니, 스윙키즈 등 독특한 소재로 진한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냈던 강영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재인, 안재홍, 남일한, 김희원 등을 비롯해 박진영, 오정세 등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합니다. 영화는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각각 장기를 이식받은 5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식받은 장기에 따라 각기 다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5명은 남다른 각오로 하이파이브 팀을 결성하지만 다툼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편 최장을 이식받은 사이비 교주 영춘이 이들 모두의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면서 대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관객 여러분. 태권소녀 완서 역의 이재인, 폐를 이식받은 작가 지망생 지성 역의 안재홍, 신장을 이식받은 프레시 매니저 선녀 역의 라미란, 간을 이식받은 작업반장 약선 역의 김희원, 딸바라기 완서 아빠 종민 역의 오정세, 췌장을 이식받고 젊음을 얻게 된 영춘 역의 박진영입니다. 강영철 감독은 소시민이 히어로가 된다는 한국형 히어로물의 특징을 살리면서 주변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으며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을 영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하이파이브의 버라이어티한 배우 조합이 선사할 예측 불허한 팀플레이는 북미 지역 관객들에게도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자극 소재 없이도 오리지널리티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앞세워 유쾌하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 하이파이브는 올여름 극장가의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며 전 세대가 즐기는 영화로 북미 지역에서도 흥행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이파이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